청주정신건강센터에서 온 이진희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정신건강센터 열정보이자 동료지원가인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의 상큼한 비타민이자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 만드는 걸 하였고요. 저는 A4 용지 배달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기계조립 분야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저는 개사로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또 취업을 자주 해서 나만의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이 참 화려하시네. 네, 저는 센터에 다니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한 달에 5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해서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복지 일자리가 하는 일에는 식사 준비, 센터 내부 청소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할 법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동안 해서 와이어 가공 업무를 했었고 1년 반 정도는 지방행정직 구급공무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취업을 통해서 변화된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일에 집중하면서 환청도 줄이고 또 증상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회사 다닐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돈을 버니까 그만큼 적금도 들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금융치료 되시는데요. 돈이 최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를 스스로의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돈을 또 힘들게 벌다 보니까 그거를 아껴 쓰는 습관이 붙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 힘들게 직접 집안일 하는 거 밖에서도 해보니까 왜 집에서는 안 했지 하면서 생각도 나고요. 돈을 받으니까 진짜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똑바로 막 등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센터의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나니까 성실함도 생기고 부모님의 조언을 통해서 또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 점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우셨던 점 있으실까요? 저는 다닐 때 2교대 3교대 해보니까 처음으로 그런 해보니까 힘들었고 낮에 자려고 하면 밤을 야간에 가서 자려고 하면 환청성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이뤘거든요. 낮밤으로 계속 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뭐라고 속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저는 대인관계랑 급여 문제가 좀 있는데 대인관계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동료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리도 자주 비우시고 해서 제 시간에 업무를 못 끝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근무하기가 힘든 게 괜히 표현을 하면은 관계도 막 서먹서먹해질까 걱정도 됐고요. 일단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급여에 관해서는 복지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래도 돈은 다 똑같이 받아가니까 그게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어려웠던 게 업무적인 부분, 대인관계, 그냥 근무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업무 같은 경우에 옛날 다닐 때는 무거운 거, 와이어 교체 업무를 해갖고 무거운 거 나르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었고. 와이어 말하면 뭐 말하는 거죠? 이만한 동그란 나무판 안에 철사를 막 감아놓은 게 있어요. 와이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와이어 감아놓은 거 재료. 몇 킬로 가더라? 40kg인가 50kg인가 그거. 혼자 들어야 된다고 그거를 들고 나르는 게 아니고 밑에 끌차 같은 거 대갖고 힘써갖고 하는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업무가 중간중간에 힘써야 되는 거라서 힘들었었고. 공무원 일할 때는 그냥 자잘한 조사 업무 여기 며칠까지는 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하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펑크내 적은 없는데 좀 시간 타임이 너무 촉박한 거 그런 게 있었고. 대인관계 같으면은 민원인 중에서는 수급비 나오는 날이면은 수급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왜 나한테는 입금이 안 됐냐? 오전부터 전화가 와요. 보통 그게 오후에 나가는데.
네, 전화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거의 매달 몇십 번씩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일하다가 1년 정도 됐는데 까먹은 게 있어갖고 다시 물어봤더니 1년 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속상했어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약간 멘탈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저희는 일이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좀 보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다. 요거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상태로 계속 버티면은 다시 재발하는 거고. 네, 이런 거예요. 우선 사회에서 정신장애를 위한 많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정신장애도 많이 취직이 되더라도 그게 장기간 유지가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신병 등에 2번 정도 입원한 경력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조현병을 진단받으면 그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약들은 먹긴 먹는데 뭐 어떤 부작용이 따르는지도 잘 모르고, 뭐 마음대로 중단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일단 취업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기 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한 후에도 뭐 취업에 막상 도전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누가 뭐 추천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지도 몰라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집에서 오랜 기간 혼자 지내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풀타임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파트타임이라든가 뭐 유연근무제 이런 거 잘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직무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직무지도원이 업무에 대한 거 아니면 대인관계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할 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많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주가 장애인을 잘 공유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장애인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진홍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나 지원고용 훈련, 직무지도원과 같은 사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당사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뭐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하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폭발한다 그러는데 그 증상이 왔을 때 잠깐이라도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장애인이라고 기죽지 말고 또 열심히 해서 정규직도 되고 취업에 도전해서 잘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당사자분들과 같이 일을 해보니까 물론 좀 서툴고 손이 느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희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제일 낮은 편이라고 해요. 정신장애인을 배려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기업 같은 일자리도 좋지만은 정신장애인의 병과 경험을 고려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무지도원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무지도원 경험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총 2번 했고요. 4주 동안 2번 했고, 처음에는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3명과 함께 했고, 다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셨는데요. 경험을 나서 정신장애에 대한 생각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직무지도원 처음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사실 뉴스나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한 일편적인, 단편적인 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섭고 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무지도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같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정신장애인이든 어떤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계셨고요. 그분들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내가 너무 못할 거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직무지도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실감을 했고, 그분들도 일을 굉장히 잘했고 능력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갖고 있던 틀을 많이 깨지면서 현재는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직무지도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면 저랑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버스가 조금 이제 네. 잘 안 다니는 네, 맞아요. 지역이어가지고 제가 태우고 다녔는데 밥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그때 밥이요? 뭘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제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죠? 저도 직무지도원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친 게 많았어요. 나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장애인 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춤추는 북카페 대표 김윤모입니다. 네, 여러 번 채용한 적이 있고요.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조금 특화된 지원책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 이런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책 당국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또 쉬워지면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시면 기업들이 이렇게 벽이 높은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해야 될 것은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기관이나 이런 함께한 이 전문가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집중이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좀 변화될 수 있게 이 홍보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명은 유재석이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네. 그럼 일자리 하면서 좀 좋았던 점은 뭐가 있으세요?
본다는 점. 정말 시간이 그냥 빨리 훅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세월의 흐름도 느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 이야기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25살인데 센터에 아유, 아주 파릇파릇한 막내입니다. 우선 자기소 신호. 아직.